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원불교 군종장교 1호이자 원불교 청소년 전담 교무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문정석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위로를 주체를 위로해준다가 아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게끔 생각하고 배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에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가 좀 위로를 한다면 그때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위로를 뭔가 지금 상황에서 위로를 우리가 할 때 위로의 가장 큰 힘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두 분 혹시 위로를 우리가 위로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이해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공감. 그러니까 뭐 사람이 힘든 부분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랑 똑같은 힘듦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저를 공감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저를 공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의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하면 공감 더하기 사실은 희망이 거기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희망. 그래서 위로를 할 때 또 뭐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 할 때 그 마음이 풀릴 때 가장 그 저점을 보면 공감을 해줘서 마음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마음은 풀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희망적인 부분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팬데믹이 상황이 오고 길어지고 또 최근에 또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또 많이 또 한 번 또 좌절하게 되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안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아까 저희들이 이번 상황을 통해 공존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고 하듯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더 올 것이다. 지금 좀 힘들지만 또 같이 고통을 같이 겪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고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공감도 하지만 앞으로 희망, 앞으로 이제 이 팬데믹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들을 같이 전달하고 이겨낼 수 있고 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던져서 힘을 좀 받게 하는, 그래서 지금의 위로는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연아 씨에게 위로란? 그냥 저는 어떤 기회가 나한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한다면은 출연료가 예를 들어서 줄었다, 월급이 줄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조건으로 돈이 준 것만큼 몸이 쉬거든요. 그럼 그 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서 하는 편이에요. 뭐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그래서 막 나를 즐겁게 했다가 빡세게 일이 들어오면은 그 기회는 또 돈을 버는 기회로 많이 비축을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은혜 씨 사연 때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이 생업에서 하루하루 이 생업의 전선에서 사실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전쟁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 고통은 저희들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심하고 정말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그 안에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같이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고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걸 같이 함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정말 그 저력이 있고 또 함께 겪고 있다라는 것이 또 같이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면서 좀 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뭐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뭐 물론 이제 어렵지만요. 사람한테서 오는 어려움만큼 어려운 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근데 오는 상황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좀 어떤 생각들로 마음을 다져두면 좋을까요? 어쨌든 저희는 이 세상은 또 인간의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부정한다. 사람에 의해 상처받고 힘들긴 했으나 사람을 부정하거나 사람을 멀리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 치유를 받아야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또 치유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좀 찾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 많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따뜻하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공감하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기보단 아까 말했죠. 알아서 지혜롭게 사람도 보고 또 저에게 뭔가 선한 감동,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전달도 하고 그런 좀 사람 속에서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또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우님 이게 말씀하신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래도 이 순간적인 마음은 이게 어떻게 또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인데 분명히 내가 어떻게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잘 좀 어르고 달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되게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되게 공감하는 말씀이고 모든 분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저희가 뭐 몸의 이렇게 습관 같은 거 고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고쳐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하다가 이거 나한테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거 습관을 고쳐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노력하죠.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뭐 아침에 알람도 맞춰놔서 만약에 제가 뭐 자꾸 지각을 한다 그러면 알람 맞춰놓고 10분, 20분 전에 일어나야지 자꾸 하면서 습관을 고치려고는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마음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내가 마음을 쓰는 습관대로 가요. 그래서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고 두 번 미워하잖아요. 그럼 모든 상황이 다 미워하는 걸로 가요. 마음도 습관처럼 갑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감사하고 좋아하는 일로 가요. 마음도 몸하고 똑같이 습관적으로 가는데 마음을 그렇게 한번 고쳐보거나 마음을 해보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도 습관이다. 그리고 마음도 훈련이다. 마음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마음 쓰는 걸 훈련해야 돼요. 안 된다고가 아니고 자꾸 그런 마음을 쓰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마음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연습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안 하게 되죠. 그냥 마음 해 이것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도 습관이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상황이 오면 이럴 때 나 마음 하는데 딱 해서 다시 한번 써보고 하는 이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몸의 습관이 바뀌듯이 마음도 습관화된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네요. 아니 행동은 안 좋은 행동이 나오면 이거를 고치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마음은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습관을 만들겠다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교무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도 습관적으로 훈련이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따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것도 습관이 예, 딸내미는 진심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만 하면 미안해 했는데 아니 진짜 그거 아니고 이러면은 제가 앞으로 뭐를 여러 번 하는 여러 번 마음의 습관으로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네. 여러 번 하는 훈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도 미움도 모든 게 다 이 마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잘 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쓴다. 잘 쓴다. 특별히 말 좀 이쁘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주변에. 네.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저는 진짜 천사야.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할까 이렇게. 네. 그런 마음은 어떤 걸까요? 마음 잘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원래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도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고. 예. 그다음에 마음을 잘 쓴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내고 싶을 때 내 마음 확 내고. 네. 그죠? 저희가 운전할 때 속도를 낼 때 악셀을 밟으면 악셀 가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쓰니까 그럼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되냐? 이게 아니고 아까 제가 훈련도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마음을 쓰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냐?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냐 할 때는 아까 말했던 저보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들, 아까 그런 분들, 또 선지자들, 지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에 있으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또 선지자들, 지혜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마음 잘 쓰는 내용 책도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거 보시면서 아,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기준과 교과서를 좀 가지고 이 마음을 내가 원할 때마다 아, 이렇게 내 마음을 쓰고 싶을 때마다 내 마음을 써야 되겠다 해서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쓰고 마음 쓰고 두 번 쓰고 아까 말한 그분 아마 속으로는 천불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말은 또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 마음을 찾고 돌려내고 쓰고 아마 그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언니 얼마나 훈련해서 그렇게 말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어떤 단련과 훈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연아 씨는 그분을 최대한 연아 씨 그분 옆에 연아 씨가 있으면 또 도움이 많이 그렇죠. 받을 수 있겠죠. 놓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언니도 저를 안 놓고 있어요. 그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왜 안 놓고 계시는지. 이따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그 훈련 습관을 하는 방법도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욱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분이 조금 알죠? 여기서 아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그런 잘 알아가지고.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럴 때 이 마음을 좀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마음, 감정과 마음을 내면 안 된다. 확 눌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방법적으로 조금 잘못된 거예요.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욱하셨잖아요. 표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돌려놔야 돼요. 해놓고 딱 있으면 안 되고 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이 중요하다. 근데 욱해서 했는데 욱하고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뭔가 있었다라고 하면 빨리 가서 그 상대방에게 또는 그 마음을 낸 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이랬는데 뭐 미안하다. 또는 아까 그건 네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 화는 냈지만 뭐 되게 잘못했던 것 같아라고 하는 원래의 상태로 빨리 돌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정 표출할 수 있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기쁘고 화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거였는지 또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네. 그러면 빨리 그 잘못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 감정을 빨리 추스려 놔야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저는 수습 잘해요? 욱을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드린 것도 이걸 어떻게 안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표출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또 근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알았잖아요. 알아서 다시 돌려놓죠. 돌려놓고 나면 다음에 할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네, 그게 훈련이고. 네, 했는데 다시 돌려놔요. 그러면 돌려놓은 것을 다음에 복귀하게 돼요. 그럼 한 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번에 내가 이렇게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5번 했던 게 3번으로 줄고 3번 했던 게 1번으로 줄고 다음에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아예 마음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때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생각. 그러면 마음 자체가 훈련이 되면서 이게 훈련이고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면 경우님 저는 욕하고 칭찬을 너무 꺼리낌 없이 막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병주고 약주를 되게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욕과 칭찬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겠죠. 앞에서도 막 욕도 하고 칭찬도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물론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가끔은 가끔 하고 생각하는 게 욕을 너무 많이 했나 칭찬을 적게 했나 이렇게 돌이켜 살짝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안 돼 갖고 욕을 한다 하면 막 너무 오래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워 담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살짝. 그래서 너무 감정에 충실한 건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하는 고민을 살짝씩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있다면 수습을 할 수 있는 키워드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상대에게 있겠죠. 나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럼 상대의 감정에 되게 충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 그것이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가 주면 그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요. 정말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고 그게 되게 상처가 됐다 하면 더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아까 위로도 키워드는 누구에게 있다? 상대에게 있다.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요. 혹시나 오해가 있다면 대부분 제가 상담할 때랑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저는 설명했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얘기는 안 한 거거든요.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내 마음을 그게 아니었으면 그게 아닌 마음을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설명은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상대방한테 다 했다 해요. 했잖아. 했다 하죠. 그건 한 게 아니다. 이건 사실 전달하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사소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100% 이해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면 그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전달을 해준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완벽하게 클리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문하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교수님, 저희 그 마음원 프로젝트가 보여지고 있는 마음이 혹시 어떻게 보여지시는지요? 저는 하면서 이게 좀 샘물 같다. 샘물? 샘물이 뭐냐면 누가 그걸 보려 하지 않고 확 드러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산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 오르다 보니까 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올라가다 오른쪽을 살짝 봤더니 조그만 샘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가서 그 샘물을 마셨더니 갈증이 확 해결이 되더라. 확 드러난 폭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 있는 물에 있는 이렇게 약수터도 아니지만 작은 샘물이지만 누군가는 거기를 들러가면서 정말 목마를 때 그 샘물 하나 먹어보고 갈증이 좀 해소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마음원이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샘물, 저희는 항상 이제 샘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린 샘물 관리자예요. 누군가 찾아주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렇지만 엄청 막 드러나서 이렇게 막 우리 막 드시러 오세요, 마시러 오세요 이렇진 않는. 그렇지만 들렀을 때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인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마음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많은 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바로 우리 마음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바람이 또 다양한 분들께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이미 전달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네. 저도 고칠 부분이 너무 많고.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미리 빨리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교무님 먼저 들어야 돼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하시면서 교무님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서두에 잠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일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하겠다고 막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네, 맞습니다.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물교 교무로서의 또 성직의 길에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좀 더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또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 제가 하는 일에 또 하나를 또 발걸음을 갔다라는 또 뿌듯함과 또 자부심을 또 갖게 되고, 좀 여기서 만났던 사연들 또 혹시라도 아까 말한 더 어려움,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당면한 과제고 그 고민 앞에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이게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도움이 되고 마음을 좀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말 우리 마음원 프로젝트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아 씨 아까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해보세요. 일단 제 마음부터 저는 되게 제 마음은 되게 솔직하고 터프하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연과 함께 또 교무님 말씀도 그렇고 듣다 보니까 나도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마음의 훈련도 덜 됐고 이런 부분이 좀만 더 성숙해지면은 정말 마음원 프로젝트 우리 프로그램에도 좀 더 맞는 적임자가 되지 않을까. 가끔은 제가 내가 이게 좀 과한데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나 이런 살짝 마음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독이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저는 욕을 막 쓰고 칭찬 막 하고 해야 시원해요. 죄송합니다.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위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위로라는 말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었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로를 해?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이제 한 해, 두 해 뭐 이제 하면서 공감이라는 말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 마음원 프로젝트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위로를 전하기보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아까 교무님 말씀해 주셨던 희망까지 더 얹으면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고, 또 첫 회의 게스트는 연아 씨였지만 연아 씨는 이제 저와 계속 같이 했던 진행자시니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주셨던 문정석 교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덜 힘든 사람이 조금 더 힘든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면 아직은 좀 더 살만한 세상, 더 희망찬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한 발걸음에 우리 마음원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뎠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행복했던 시간. 마음원 프로젝트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저희 인사해볼까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